지금부터 나올 이야기들을 잘 집중해 주시면 여러분들의 매출을 제가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유료 강의 보지 마세요. 지금 이 영상만 보시면 됩니다. 제 매출 다 포기하고 알려드리겠습니다. 파이터! 네, 안녕하세요. 윈들리 김 대표입니다. 오늘 커베랭님을 한 번 더 모시고 키워드에 대해서 좀 낱낱이 파헤쳐 보려고 하는데요. 지난 영상에서 유료급 정보였다는 거에 대해서 반응이 엄청 좋았었는데 오늘 영상에서도 유료급 정보 기대해도 괜찮을까요? 거의 한 1000만원짜리 같이 하는 실제 강의에서 쓰는 자료들을 다 가져왔습니다. 너무 기대가 됩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키워드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크게 구분하면요. 키워드는 상위 키워드로 이제 노출시키는 법이 있고 극소형 키워드로 노출시키는 법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예를 들어서 먼저 좀 이해를 시켜드리고 이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빵집에 가고 싶어요. 네이버로 빵집을 검색하겠죠. 근데 여기가 어디예요? 강남이죠. 강남이기 때문에 빵집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검색이 될 거예요. 그 이상 검색이 될 거예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하죠, 보통? 하나하나 다 살펴보고 가장 이제 끌리거나 가장 뭐 리뷰가 많다거나 사진을 보고 이미지가 좋은 곳을 골라서 가겠죠. 어떤 걸 첫 번째로 내가 보느냐와 상관없겠죠, 그쵸? 네. 그럼 우리가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얼마나 리뷰를 쌓고 얼마나 손님들에게 입소문이 나고 얼마나 어떤 그 구성을 잘 해놨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네. 이제 요것이 이제 상위 키워드의 노출 방법이고요. 극소형 키워드는 뭐냐면 내가 만약에 미사리에 갔어요. 미사리에 갔는데 빵집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길 갈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상위 키워드로 우리가 노출을 하려면은 내가 그 내부적인 어떤 구성을 잘 해야 되겠죠. 어떤 상세 페이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극소형 키워드를 한다. 그러면 사실 상세 페이지가 어떻게 돼도 상관이 없어요. 미사일에 그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대신에 이런 차이가 있을 수가 있어요. 강남이라고 하면 유동 인구가 기본적으로 뭐 몇만 명이 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자동적으로 유입이 있고 그 중에서 최소한 10%나 3%는 구매를 하겠죠. 네. 근데 미사리는 한 달에 많이 와봐야 100명이에요. 한 달에 한 번도 매출이 안 날 수가 있어요. 그쵸?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미사리에 내가 매장 하나 내고, 고사리에 하나 내고, 뭐 쿠사리에 하나 내고, 이렇게 해가지고 한 300명, 500명 모아가지고 그 중에 한 달에 한 번 매출 일으킨다.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극소형 키워드를 쓰면 팔리는 이유는 1페이지에 노출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1페이지에 노출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 판매자들이 상품력으로 잘 올리지 않는 키워드를 내가 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키워드를 파헤치는 거예요. 그러면 극소형 키워드를 찾는 방법은 먼저 메인 키워드가 무엇인지 설정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메인 키워드는 무조건 두 가지의 단어로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상품을 꾸며주는 단어가 하나가 되겠고, 두 번째는 이제 확실하게 상품을 확정 지어주는 단어가 되겠죠. 보통 명사라고 하죠, 대명사. 자, 예시를 들어드리기 위해서 접이식 테이블을 검색을 했고요. 그런 다음에 일단 테이블을 우리가 지금 이제 소싱을 할 건데 1페이지에 나오는 모든 키워드를 전부 다 조합하는 겁니다. 한번 해볼게요. 원룸, 책상, 벽걸이, 접이식, 테이블, 폴딩 있죠? 여기서 이걸 한번 추출해 볼게요. 원룸, 책상, 벽걸이, 접이식, 폴딩. 그런데 보인 거예요? 뒤에 다 테이블이 생략이 되어 있는 거겠죠? 그쵸? 네. 그리고 또 볼게요. 무인양품은 브랜드라서 안 되고요. 자동차, 차량용, 뒷좌석. 자동차, 차량용, 뒷좌석. 짱구는 안 되고요. 간이 있나요? 간이 없었어요. 만약 헷갈릴 때는 컨트롤 F 해가지고 한번 쳐보세요. 바로 나옵니다. 간이.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1페이지에 나오는 모든 키워드를 싹 다 정리를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1페이지에 가장 많이 나오는 키워드들이 있어요. 이 키워드가 1페이지에 몇 번이나 나오나 그걸 알아야 돼요. 자, 어떻게 할 수 있냐? 자, 원룸 복사하신 다음에 컨트롤 F 원룸 쳐보세요. 나오죠, 여기? 5개. 책상 5개. 책상 쳐볼게요. 책상 22개 나오죠? 22개. 벽걸이 한번 쳐볼게요. 벽걸이 3개. 접이식 쳐볼게요. 접이식 150개. 메인 키워드이기 때문에 그렇죠. 폴딩 14개. 여러분 요거 하시는데 얼마 안 걸려요. 키보드 단축키만 익숙해지시면요 그냥 탁탁 하면 끝나거든요. 투명 5개. 자, 이거 보시면 이미 딱 나오는 거예요. 1개짜리는 지금 우리가 소식하는 상품과 맞지 않는 키워드겠죠? 1짜리는 지금 인기가 없는 키워드인 거예요. 딱 봐도 아시겠죠? 우리가 써야 되는 건 무슨 키워드냐? 여기서 가장 검색량이 많은 순으로 써야 되는 거예요. 일단 접이식, 그 다음에 테이블, 메인 키워드를 먼저 무조건 맨 앞에 2개 오게끔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것을 이제 필터를 걸어 보겠습니다. 하고 내림쳐서
다음에 내가 소싱한 테이블이 만약에 접이식이고 나 혼자 살고 거실에 쓸 거야.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죠? 거실, 1인용, 폴딩, 접이식 같은 말이죠. 식탁 이렇게 세팅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키워드는 항상 어떻게 하냐면 최대한으로 최소한으로 세팅합니다. 무슨 말이냐? 쓸모없는 키워드들은 절대 쓰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쓰되 쓸 수 있는 건 전부 다 써야 돼요. 쓸 수 있는 건 다 써야 되는데 쓸모없는 건 쓰면 안 돼요. 그래서 최대한 쓰되 최소한으로 해야 되고요. 최소한으로 쓰되 최대한으로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팅하시고 이제 상품명을 지으시면 됩니다. 쉽죠? 만약에 내가 상품이 이제 한 2개, 3개 된다라고 하면은 저번에 알려드린 셔플 기능을 통해서 조금 순서를 바꿔서 해도 돼요. 근데 이렇게 하면요. 이미 이런 키워드들로 1등하고 있는 다른 판매자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내가 여기서 선점할 수 있느냐라고 할 수 있냐면 우리가 어떤 원하는 상품이나 원하는 정보가 있을 때 검색을 하면은 내가 원하는 정보가 나올 때까지 2페이지, 3페이지, 4페이지, 5페이지까지 봅니다. 사람들은 내가 마음에 드는 물건이 나올 때까지 계속 클릭을 해보거든요. 그러면은 클릭을 했을 때 그 사람들이 계속 체류하고 계속 보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상세 페이지를 해야 되는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지금 초보자이기 때문에 기술이 없잖아요. 그럴 때에는 사실은 요걸 처음부터 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극소형 키워드를 쓰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먼저 이렇게 해서 키워드를 어떻게 추출하는지 먼저 방법을 알려드렸고 이걸 기준으로 알고 계신 다음에 이제 극소형 키워드를 추출하는 방법은 여기서 똑같이 요거를 1페이지, 2페이지, 3페이지까지 싹 다 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 어렵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보통 우리가 무료 툴을 쓰거든요. 판다랭크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판다랭크의 셀러 부분에 키워드 찾기 들어가신 다음에 여기서 접이식 테이블을 검색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은 쇼핑 카테고리로 해서 이제 접이식 테이블이 뜨죠. 그러면은 이 키워드에 관련된 같은 카테고리에 속한 키워드들의 리스트가 쫙 이렇게 나열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다운로드를 하기 전에 간단하게 필터 한번 해볼게요. 브랜드를 나오지 않게 필터 검색량은 최소 100입니다. 100에서 1000. 키워드가 100 이하의 검색량을 가지는 키워드는 애초에 검색이 안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최소한 100개는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 다운로드 하시고 열어볼게요. 여기서 경쟁 강도는 지워주세요. 대량 등록 셀러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제는 경쟁 강도가 그렇게 크게 관여하지는 않습니다. 요즘은 또 초보자이기 때문에 이걸 보면 더 복잡하기 때문에 우리가 볼 거는 뭐가 있냐면은 검색 수만 볼 겁니다. 자, 여기서 데이터 들어오셔가지고 필터 누르시면 필터가 뜹니다. 이 다음에 검색수 클릭하신 다음에 여기서 숫자 필터 눌러주시고 크거나 같음으로 할게요. 여기다가 100 넣어주세요. 자, 그리고 한 번 더 누르신 다음에 오름차순으로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100에 가까운 키워드일수록 좋습니다. 무슨 말이냐? 100에 가까우면 검색량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거고 많은 판매자들이 쓰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미사리에 갔을 때 빵집 하나밖에 없으면 거기 갈 수밖에 없잖아요. 똑같아요. 내가 지금 소싱하고 있는 상품이 100에 가까운 이 키워드와 일치 여부를 보는 겁니다. 테이블이 만약에 접이식 탁상이야. 그럼 이 키워드 써야 되겠죠. 근데 주의할 점은 무조건 쓰면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소싱하고 있는 상품과 딱 맞는 용도이고 맞는 키워드인가를 꼭 항상 판단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내가 테이블을 파는데 뭐 호랑이, 오토바이라는 말을 쓰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중에서 맞는 키워드가 있나 없나 쭉 읽어보시면서 이거 맞다, 이거 내 거야, 소형 접이식 테이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런 키워드를 쓰시는 겁니다. 초보자들은 기술이 없을 때. 어떤 기술이요? 뭐 상세 페이지 번역이라든지 상세 페이지 꾸미는 능력이 없거나 이런 것들을 아직 하기 바쁠 때, 이럴 때 이제 이 소형 키워드 전략을 쓰는 겁니다. 여기 상품 수가 좀 많아 보이는데 이런 거 일단 지금은 무시하면 되나요? 상품 수가 허수가 많아요. 대량 등록 셀러들이 많이 상품을 업로드하기 때문에 한 명당 10,000개를 올리잖아요. 옛날처럼 이제 요 숫자는 그렇게 크게 정확하진 않다. 자, 극소형 키워드들로 상품명을 주는 법에 대한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접이식 테이블을 했잖아요. 그쵸? 접이식 테이블이 메인 키워드인 거고, 자, 여기서 같이 쓸 수 있는 키워드들을 이제 하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소싱하고 있는 상품이 조그맣고 철제로 되어 있다라고 하고 내가 혼자 산다라고 해볼게요. 네. 자,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냐? 여기 보시면은 철제가 있네요. 이거 쓸 수 있겠죠? 내가 쓸 키워드로 해놓고, 그 다음에 접이식인데 내가 조그만 거라고 했잖아요. 미니 쓸 수 있겠죠. 이렇게 쓰시고, 혼자 산다 그랬죠. 1인용 접이식 책상 쓸 수 있겠죠. 소형 접이식 테이블 이거 쓸 수 있겠죠. 요런 키워드들, 그러니까 뭐예요? 미사리, 고사리, 쿠사리, 가사리,
이렇게 키워드 검색이 안 되는 것들 위주로만 모아가지고 상품명을 짓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키워드 하나만 가지고는 한 달에 100명이 들어오죠. 근데 구매가 이루어지려면 최소한 한 달에 1000명은 들어와야 이 중에서 3명이 보고 1명이 구매하거든요. 근데 100 단위의 키워드가 5개가 모이면 어떻게 돼요? 그래도 한 달에 500명은 들어오고 그 중에서 한 개의 구매가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거겠죠. 네. 그렇게라도 구매를 일으키기 위해서 이렇게 내가 소싱하는 상품과 맞으면서 소형 키워드들만 추출해서 모아서 상품명을 짓는 것입니다. 여기 혹시 중복 키워드를 분리시키는 건 안 해도 괜찮나요? 네, 이제 보시면은 이제 다 테이블, 책상, 테이블이 좀 여러 번 들어가잖아요. 네네. 하지만 이제 요거 보시면 키워드 3개가 붙어 있는 건데 철제 접이식 테이블이랑 요 단어랑은 서로 지금 띄어쓰기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중복이 되지 않아요. 네이버에서는요. 그리고 쿠팡에서도 이렇게 해서 잘 팔리기도 하고 지마켓, 옥션에서도 잘 팔리기도 합니다. 네. 실명가에서도 검색이 되고 팔리긴 하는데 중복이 되었다라고 오류가 뜨기는 해요. 하지만 꼭 어쩔 수가 없어요. 나머지 마켓에서는 정상적으로 검색이 되고 팔리기 때문에 이렇게 키워드를 다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주의할 점은 이제 극소형 키워드는 100에 가까운 숫자들 위주로 쓰시고요. 어떤 특정한 상품에는 100짜리 키워드가 없을 거예요. 그럼 그냥 100에서 1000 사이 거를 먼저 쓰시고 너무 쓸 게 없다. 그럼 또 1000에서 2000 사이 쓰시고 단계적으로 올라가서 조금 있는 키워드만 쓰면 되십니다. 네,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이제 극소형 키워드들을 이제 어떻게 골라내고 어떻게 쓰는 건지 알아냈잖아요. 그럼 이제 상위 키워드를 이제 또 어떻게 써야 되는지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위 키워드는요, 1페이지에 노출되는 키워드를 모았잖아요. 네. 그리고 1페이지에 노출되는 키워드들 중에서 내 상품과 맞는 키워드들만 또 추출을 해서 그걸로만 세팅을 하는 겁니다. 대표님 아까 상위 키워드라는 단어를 쓰셨는데 혹시 상위 키워드라는 게 좀 추상적이기도 한 것 같아서 어떤 의미인가요? 명확합니다. 아, 네네네. 1페이지에 나오는 키워드. 끝. 아, 상위 키워드는 1페이지 키워드다. 예, 네. 끝이에요. 1페이지에 나오는 키워드들로만 구성을 하는 이유는 뭐냐? 1페이지에 있다라는 이유는 사람들이 가장 찾고 있다라는 뜻이고 검색을 많이 한다는 뜻이고 그리고 가장 구매가 많이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네. 커피를 살 때도 검색을 이제 하잖아요. 커피 카페를 검색해서 내가 마음에 드는 게 있으면 바로 찍겠지만 마음에 드는 게 없으면은 하나하나 다 정보를 들어가 보고 마음에 드는 곳을 간단 말이에요. 네. 똑같아요. 1페이지 나오는 키워드들을 일단 내 상품을 세팅을 하고 사람들이 내 상품을 찍고 들어왔을 때 체류하게 만들고 읽게 만들고 보게 만드는 기술을 필요한 게 상위 키워드를 세팅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위 키워드를 세팅할 때 어쨌든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점은 무조건 키워드만 세팅하면 안 된다. 썸네일도 해야 되고 네. 50년도 더 디테일하게 해야 되고 네. 상세 페이지도 구상을 해야 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런데 아까 이제 극소형 키워드들에 대해서도 알려드렸고 상위 키워드들에 대해서 지금 알려드리고 있는데 네. 두 개 공통적으로 여러분들이 주의할 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업은 절대 뭐뭐 같다, 추상, 상상, 어떤 뭐 이미징 그런 게 없어요. 네. 무조건 확실하게 따다닥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여러분들의 생각을 넣으시면 안 되는데 여러분들이 자기의 생각을 넣는다는 걸 이해 못하는 분들도 분명히 계십니다. 그게 어떤 것들인지 알려드릴게요. 자, 첫 번째, 내 생각에 잘 팔릴 것 같은 키워드. 안 됩니다. 혹시 뭔가 예시가 있을까요? 만약에 이게 지금 보시면 벽걸이, 거실, 접이식 테이블이잖아요. 이거 게임용으로 쓰면 되겠다. 좋겠다. 이거 게임용 하자. 게이밍 테이블로 하는 겁니다. 이거를 그냥. 그러니까 본인이 게임을 좋아하니까 이거 게임용으로 해도 되겠네 이거. 그러니까 그냥 생각이 들어가면 그게 맞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옵션에만 쓸 것 같은 키워드. 안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 접이식 테이블을 소싱을 하고 있는데 이걸 파는 판매자가 가방을 공짜로 이제 넣어준다라고 해요. 근데 우리가 지금 가방을 파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근데 상품명에다가 접이식 테이블 가방이라고 넣는 겁니다. 가방은 그냥 옵션 구성품인 거고 내용물인 것 뿐이지 이 상품이 아니라는 거예요. 상품명은 간판이기 때문에 옵션에만 넣어야 되는 그런 것들을 넣는 게 아니에요. 세 번째, 상세 페이지 내용을 상품명으로 지으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이냐? 자, 상세 페이지에 과일 어떤 이런 게 있고 커피가 있죠. 커피 테이블 아닌데 여기다가 커피 넣고 과일 바구니 넣고 이런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계속 넣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말씀 안 드리면 하시는 분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내가 생각한 기발한 키워드. 안 되고요. 뭐 초경량, 그러니까 여기서 초경량이라는 단어가 없잖아요. 그냥 쓰는 겁니다. 자기 상상으로 그냥. 근데 만약에 생각이 나서 넣고 싶다라고 하면요, 굳이 그런 생각이 든다라고 하시면은 저번에 알려드렸죠? 웨어리즈 포스트 검색하셔서 들어가셔서 셀러 마스터 클릭하신 다음에 내가 상상에 있는 키워드가 실제 검색에 있는지를 보시라는 거예요. 초경량 테이블. 자, 검색량이 100이 넘었다. 그러면 써도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미니식 테이블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자, 검색이 20이죠. 이 검색이 없다는 뜻이에요. 이런 것들은 20이라고 뜨지만 검색이 빵일 때 그냥 20이라고 뜹니다. 이렇게 되면은 아예 써서는 안 되는 키워드인 거예요. 내가 검색이 어떻게 조합을 해도 무조건 최소 100 이상의 조회수가 나오도록 상품명을 지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쓸모없는 키워드는 아예 빼셔야 돼요. 억지로 키워드를 여러 개 넣는다라고 해가지고 절대로 좋은 효과를 볼 수 없습니다. 원래 상품의 용도와 다른 용도의 키워드 안 됩니다. 이 5가지 예시의 공통점은 뭐냐? 거의 대부분이 다 상상력 또는 뭐 이제 내가 데이터를 검색하기 귀찮아서 그냥 빨리 지워버리려고 하는 그런 거. 같다를 없애야 돼요. 같다는 뭔가 이제 추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을 확인하는 습관을 들여야 된다는 그쵸. 의미로 이해가 되는데. 맞아요. 사실을 확인한다. 모르면 끝까지 공부한다. 알아낼 때까지 이제 알아낸다. 네. 네, 그렇게 보시고 그 데이터들을 토대로 어떤 비즈니스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너무 좋은 인사이트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제가 이제 상위 키워드를 쓰려면은 상세 페이지를 구성을 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간단하게만 이제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상세 페이지를 이제 할 때는 프레젠테이션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4스텝이라고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퀄리파잉 후킹이고요. 두 번째가 문제 제기를 해야 되고요. 세 번째가 해결책 제시를 해야 되고 네 번째가 상상력을 일으켜야 됩니다. 이 4스텝을 지켜야 되는데 퀄리파잉이랑 후킹이 뭐냐면 퀄리파잉은 거른다라는 거거든요. 클릭을 이제 했을 때 사람들이 계속 오랫동안 머무르고 구매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려면 사실은 이제 번역이 되어 있어야 되겠죠. 네, 그리고 상세 페이지를 좀 더 잘 읽을 수 있게끔 편집을 우리가 또 해야 되겠죠. 네. 이제 그러려면 우리가 괜히 지저분한 게 없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깔끔한 편집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상품을 그러면 수집해서 간단하게 이제 번역을 하거나 깔끔하게 만드는 법을 간단하게 이제 기능을 한번 설명해 드려 볼게요. 네. 이 상품을 제가 가져와 보겠습니다. 캠핑용 박스이고요. 수집을 하시고 상품 이제 들어오면요. 먼저 썸네일은요. 중국어로 아예 없애야 되겠죠. 편집 누르시고 자르기 누르시고 사각형 이것도 자르기 누르시고 그냥 위치 바꾸시고 적용. 빠르게 넘어갈 수 있겠죠? 다음 것도 자르기 누르시고 정사각형. 이것도 자르기 누르시고 정사각형. 자, 이런 것들은 과감하게 삭제, 제거하겠습니다. 자, 썸네일까지는 특별한 기술 없이 빠르게 작업이 가능한데 상세 페이지는 어떻게 하시느냐? 맨 앞에 거는 지금 광고성 이미지라서 제가 그냥 판단하자마자 지웠고요. 이거부터가 진짜 상세 페이지라고 볼 수 있겠죠? 여기서 이미지 편집을 누르신 다음에 이 글자 화끈하게 사각형으로 해서 이렇게. 그리고 색상은 조금 비슷하게. 보통 이 배경에 있는 색상 아무나 클릭하면 잘 어울리거든요. 그러신 다음에 텍스트 삽입을 누르시고 우리가 지었던 상품명 이름 있죠? 적으시면 돼요. 만약에 접이식 캠핑용 박스 테이블 이런 식으로 상품명을 지으시고 글자체는요 가장 많이 쓰는 게 나눔 스퀘어나 배달의 민족 도현 그리고 G마켓 산스가 좋거든요. 만약에 상품명 제목은 배달의 민족 도현으로 만약에 했다 그럼 앞으로 쭉 이렇게 쭉 하는 거예요. 이거 크게 누릴 때는 처음에 무조건 Shift 키를 누르고 확장하세요. 안 그러시면 이게 지금 글자가 흐트러지기 때문에 맨 처음부터 Shift를 누르고 확장하시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제목을 지었잖아요. 텍스트를 그냥 내가 임의적으로 깔끔한 디자인, 공간 활용, 편리한 사용 이렇게 하고 이렇게 조금 주변 배경과 잘 동화가 될 것 같은 이제 이미지가 있으면은 매직 브러쉬를 통해서 브러쉬 누르신 다음에 지정하고 B를 누르면 이렇게 좀 흐릿하게 됩니다. 조금 정리를 한번 더 다시 해드릴게요. 네. 첫 번째로는 메인 키워드를 확실하게 정하셔야 합니다. 이게 헷갈려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네. 자, 메인 키워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은 확실한 그 상품을 명칭하는 것을 말합니다. 네. 그리고 그 키워드는 2개로 이루어져 있어야 되고요. 하나까지는 괜찮은데 꼭 2개로 일단 해야 그나마 좀 우리가 정확한 타겟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메인 키워드의 또 다른 뜻을 좀 말씀드리자면 가장 검색량이 많은 키워드예요. 메인 키워드에 한해서 검색량이 뭐 10,000이 돼도 상관없습니다. 메인 키워드 딱 2개에 한해서요. 그리고 그 외에 나머지 키워드들은 전부 다 세부 키워드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자, 이 세부 키워드들을 전부 다 검색량이 많은 키워드들로만 채운다. 그럼 그게 결국에는 상위 키워드로 상품명을 짓는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이 세부 키워드들을 검색량이 100에 가까운 숫자로 채운다.
그러면은 극소형 키워드들로 상품명을 짓는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내가 세부 키워드를 통해서 상위 키워드들로만 세팅을 할 것이냐 아니면은 극소형 키워드들로만 세팅을 할 것이냐 이 판단은 여러분들이 만약 상세 페이지 편집 기술이 있고 광고나 마케팅을 배웠다라고 하시면은 이제 상위 키워드들로 옮겨서 이제 작업을 하시면 되고요. 아직까지는 내가 초보자이고 지금 작업하는 게 우선이다라고 하시면은 극소형 키워드들 위주로 작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메인 세부 조합에서 이제 메인으로 키워드들로만 세팅을 하는 게 이제 가장 승리하는 방식이긴 한데 대신에 능력이 필요하다. 그 능력을 가지기 전까지는 능력을 배우시면서 극소형 키워드들로 매출을 일으키시면 되고요. 주의사항은 키워드를 할 때 쭉 강조하듯이 절대 상상력을 자극해가지고 억지로 짓지 않는다. 네. 상상하지 않는다. 또 다른 말로는 사실로만 한다. 데이터로만 작업을 한다. 일곱 번째는 키워드들은 정말 사실은 기본이에요. 기본이고 여러분들이 키워드들만 파고들어서 키워드로 끝장을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키워드를 끝까지 파고들어도 우리가 다음에 더 배울 것이 있다. 뭐가 있냐? 상세 페이지를 작업하는 방법이라든지 광고를 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기술들이 있으니까 이런 광고나 어떤 마케팅을 안 배우려고 하지 마시고 꼭 배우려고 하시면서 이 키워드들을 이제 익혀나가고 있는 과정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지금 작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요즘 들어 많은 셀러분들이 하소연하는 게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 상품을 많이 등록은 해놨는데 올려도 팔리지가 않는다. 그럼 마케팅이나 이런 건 좀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궁금증이 많으신 것 같은데 이건 팔리지 않는 이유는 좀 어디에 있다고 보시나요? 팔리게 안 해서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팔리게 하면 무조건 팔릴 수밖에 없습니다. 네. 팔리게 하는 무언가를 해야 된다. 예. 마케팅 중에서도 우리가 이제 돈을 주고 하는 유료 광고가 있고 아직까지 돈을 쓰지 않고 충분히 내가 배워서 할 수 있는 그런 무료 방식을 한번 익혀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유료 광고도 있지만 오늘 말씀 주실 내용은 돈을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마케팅 방법. 그쵸. 돈을 들이지 않고 돈을 들이는 것보다 어쩜 훨씬 더 효과가 몇 배나 더 좋을 수도 있는. 네. 무료로 광고할 수 있다니까 너무 궁금한데요. 시간이 없으니까 바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알려드릴 방식은요. 숏폼을 통해서 마케팅을 해볼 건데요. 첫 번째로 이제 마케팅 숏폼을 제작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숏폼 제작한 것을 통해서 우리가 업로드를 했을 때 소비자들이 시청을 하고 유입을 할 수 있는 유입을 채널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세 번째로 그런 다음에 어떻게 유입하도록 하는지 또 알아볼 거고요. 그 다음에 숏폼을 업로드를 하는데 그냥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업로드 해야 되는 건지 알아볼 거고 마지막으로 업로드 할 때 그 연결고리는 또 어떻게 추가하는지 이렇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먼저 숏폼을 이제 제작하는 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상품을 한번 가져볼게요. 자, 요 밥그릇을 해볼게요. 우측 상단에 윈들리 다운로드 버튼을 누르신 다음에 윈들리 들어오셔서 상품이 수집되었죠? 여기 우측 상단에 이걸 누르시고 리소스 다운로드를 누릅니다. 그런 다음에 압축을 풀어주시고요. 영상 파일에 이것은 한 번에 안 보이거든요. 이때는 자세히를 누르신 다음에 영상 파일이 보이죠? 이것을 따로 여기다가 구분해 놓을게요. 폴더에다가. 자, 그런 다음에 GIF라고 여러분 검색하시면은 이 사이트가 뜨니다. 이걸 검색해서 들어가시고요. 여기에서 이 비디오 to GIF라고 있어요. 이걸 누르신 다음에 아까 우리가 수집해 놓은 영상이 있죠? 이 영상 파일을 여기다가 붙여넣기를 합니다. 먼저 영상이 이렇게 올라오면요. 먼저 제일 처음 뮤트를 해주세요. 뮤트를 하시면 여기에 포함된 음악이 다 제거가 됩니다. 뮤트 버튼을 한 번 더 눌러주세요. 그럼 이 비디오에 이제 음악이 제거가 된 상태로 이제 편집을 할 수 있게 되고요. 자, 이때 중요한 거, 우리는 지금 그릇을 팔고 있잖아요. 그럼 중요한 게 이 그릇이 가만히 있는 걸 우리가 굳이 찍을 필요가 없어요. 실제로 이제 고양이가 와서 입을 대는 이 순간만 필요한 거거든요. 그럼 이 순간만 이제 우리가 컷을 땁니다. 볼게요. 2초에서 4초 사이. 딸 군데가 여기 하나 있고 요거 하나 있고요. 몇 군데나 볼게요. 여기 세 군데 있죠. 기능 위주로만 따면 됩니다. 이거는 방수가 잘 된다라는 걸 뜻하나 보네요. 땡기는 거, 접히는 거. 네, 이렇게 한 4가지 딸 수 있을 것 같아요. 해볼게요. 이제 9초에서 11초 정도. 자, 어떻게 하냐. 컷 비디오를 누르시고요. 9초에서 한 11초 컷 비디오 눌러볼게요. 자, 그러면은 9초에서 11초 따졌죠? 네, 이렇게 세이브 하나 하실게요. 가까이서 먹는 것 한번 따볼게요. 요게 16초에서 17초 16초에서 컷 2개 땄습니다. 그 다음에 방수가 잘 되고 닦을 수 있다라는 거. 그럼 이거는 21초에서 22초 같아요. 아니, 충분히 4초 주자니까 22초, 34초 커트. 너무 나가요. 17초 할게요. 커트. 그러니까 바로 어떤 걸 하는 걸 영상에 보여줘야 돼요. 방수 됐고, 닦고, 끝. 네. 최대한 짧게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기능이 있나 볼게요. 잘 드러나네요. 그쵸?
그 다음에 잘 접힌다. 여기까지. 이렇게. 끝. 30초까지. 됐습니다. 자, 이렇게 4개의 영상을 땄습니다. 어떻게? 실제로 이 기능을 발휘하는 것 위주로만 땄습니다. 근데 지금은 중국어가 없는데 만약에 여기 아래에 자막으로 중국어가 달려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요, 어떻게 하시냐면 먼저 여기 보시면 크롭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크롭을 누르셔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약에 여기 아래에 중국어가 있다. 그럼 이렇게만 이제 나오게 해도 충분히 이 상품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잖아요. 그쵸? 이렇게 해서 크롭 버튼을 누르십니다. 그러면은 중국어가 있는 동영상일 경우는 이렇게 해서 아래쪽에 중국어를 생략하고 편집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먼저 이지 GIF를 통해서 충분히 모든 영상을 다 딸 수가 있고요. 그런 다음에 우리가 어떤 걸 하느냐, 미리 캔버스를 통해서 편집을 합니다. 자, 미리 캔버스에 접속을 해 주신 다음에요, 크기 조정이라고 있습니다. 여기를 누르시고 여기서 우리가 쇼츠를 만들 거잖아요. 유튜브랑 인스타그램에 안 나오네요? 그럼 일단 써보세요. 릴스라고 합니다. 릴스 검색 나오죠? 릴스 누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릴스에 맞는 사이즈가 나와요. 이런 다음에 여기 보시면 여기 아래쪽에다가 동영상을 추가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블로그 전에 우리가 해줘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흔히 보는 쇼츠폼을 만들어줘야 되니까 어떻게 하시느냐, 요소에 들어가셔서 도형에 들어가셔서 네모 있죠? 컨트롤 누르시고 늘리시면 정사각형이 유지된 채로 늘어나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가운데를 좀 잡아주시고, 자, 그런 다음에 여기 위에 이렇게 해서 이 정도, 음면 아래 이 정도 색깔을 바꿔볼게요. 자, 여기서 많이 봤죠? 이런 다음에 동영상을 여기다가 넣어줍니다. 이렇게 해서 동영상을 넣어주시고, 이런 다음에 지금 동영상이 내가 만들어 놓은 도형보다 앞에 있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클릭하시고 컨트롤 가로 눌러주면 이렇게 뒤로 갑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서 여기다가 후킹 멘트를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자, 텍스트 이거는 이렇게 해주시고 하얀색 걸로 해볼게요. 여기는 여러분 상품명 제목을 짓기보다는 어떤 후킹하는 멘트를 넣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접히는 양이 밥그릇? 뭐 이런 식으로, 그쵸? 문제를 해결하는 느낌으로. 자, 여기다가는 고양이 밥그릇, 방수. 자, 근데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자, 이게 아니라 여기다가는 우리가 상품명과 상품 넘버링을 할 거예요. 샵 001 고양이 밥그릇 이렇게 할 겁니다. 그리고 요거를 이렇게 복사해서 다음 거에다가 붙여넣기, 여기다가도 붙여넣기, 여기다가도 붙여넣기 해보고, 두 번째에다가 두 번째 영상을 넣겠습니다. 이렇게요. 그리고 세 번째에다가 세 번째 영상을 넣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에다가 네 번째 영상을 넣고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영상을 넣어주고 크기를 맞춰줍니다. 맞춰주고 컨트롤 가로 눌러서 맨 뒤로 보내주시고, 이것도 크기를 그 다음에 눌러주고 컨트롤 가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줘. 이러면 각 영상마다 초가 있죠. 2초, 1초, 3초, 5초 보입니다. 플레이를 눌러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 둘, 방수되고 딱 끼고 잘 늘어나고 접고 끝이에요. 쉽죠? 끝났습니다. 이렇게 하신 다음에 그냥 다운로드, 모든 페이지 끝났습니다. 이걸 이제 인스타그램에 올리는데 이제 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첫 번째 숏폼을 제작을 했죠. 두 번째로 유입시킬 퍼널을 만들어야 돼요. 저번에 한번 언급해 드렸듯이 인포크 링크라는 게 있습니다. 인포크 링크를 가입하시면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플러스를 누르신 다음에 링크를 누르시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연결 주소 있죠. 자, 여기다가 내가 만든 상품 있죠. 스마트 스토어나 쿠팡 링크를 따셔가지고 여기에다가 거십니다. 타이틀은 우리가 여기 보시면은 이거 샵 이거 있죠. 똑같이 복사하신 다음에 여기다가 붙여넣기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미지는 우리 처음에 요거 캡처한 거 썸네일을 가져오셔가지고 여기다가 그냥 넣으세요. 그냥. 네. 그러고 추가 완료 버튼을 누르시면요, 어떤 식으로 되냐면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순서대로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쇼핑을 보고 이거 구입해야지 하고 들어왔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번호 있죠. 번호를 보고 이제 고객들이 클릭을 하게 됩니다. 주의할 점은 001로 했죠. 그리고 고양이 띄어쓰기 밥그릇이라고 했잖아요. 001로 검색을 했을 때 이것이 검색이 되도록 똑같이 상품명을 지워줘야 돼요. 만약에 지금 여기 보시면은 817 돼 있죠. 그러면 817 검색하면은 검색이 되죠. 이렇게 쇼폼에서도 똑같이 이 글자를 맞춰줘야 돼요. 이렇게 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편집을 해서 일단 업로드를 해 보시고, 여기에서 이제 이게 적응이 돼 있으면 그 다음에 어떤 AI 목소리 보이스라는 기능을 통해서 이제 대본을 좀 짜셔가지고 이 귀여운 고양이가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고양이가 밥 먹고 있네요. 이렇게 자막을 어떤 보이싱을 넣으셔서 작업을 하는 수도 있습니다. 업그레이드가 되시면. 근데 굳이 그렇게 안 하더라도 지금은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편집하시고 또 무료 의무 같은 거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충분히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인풋 링크, 이 링크를 이제 어디 하느냐? 인스타를 만들었으면 인스타에서는 이렇게 프로필에 공유 링크에다 걸어 놓으시고요. 유튜브도 우리가 유튜브 이제 프로필 설명하는 게 있어요. 메인 설명란에다가 똑같이 이 링크를 적어 놓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것만으로도 그냥 자연적으로 노출이 되고 사람들이 보고, 특히 이런 고양이 같은 경우는 예뻐서 보기도 하기 때문에 계속 조회수가 쌓이고, 그럼 또 멀리 퍼지면서 자동적으로 마케팅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들어오는 이제 유입수만 하더라도 아마 한 달에 여러분들이 제품을 30개 정도 올리면 한 1만 명의 조회수는 나올 거예요, 최소한.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시면은 충분한 노출과 클릭과 구매 전환까지 가져갈 수 있으실 겁니다. 자, 그런데 아무런 상품이나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영상으로 제작하는 조건이 있는데, 첫 번째 가장 쉬운 게 뭐냐면은 이런 영상물을 제작하는 판매자들이 있어요. 그런 판매자들이 어떤 상품들을 이제 취급하는지 보시고 그 상품을 찾아서 같이 난 좀 다르게 편집을 해가지고 올리시는 것도 좋고요. 네, 두 번째로는 한 번이라도 내가 팔린 제품인데 그 팔린 제품을 내가 이제 발주를 하면서 한번 사이트에 들어가 보겠죠. 타오바오에 들어갔더니 이 상품은 영상이 있네? 그럼 무조건 다운로드 해가지고 쇼폼을 제작해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실은 이제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계속 매출을 하시다 보면요, 처음에는요 한 번이라도 팔린 걸 하면 돼요. 근데 나중에는요 팔리는 게 워낙 많아져요. 다 못해요. 그래서 한 달 동안 가장 많이 팔린 상품들 순으로만 배열을 하셔가지고 나중에는 그것들만 먼저 하시는 거죠. 다음 달에 또 넘어가서 다음 달에 또 많이 팔린 것도 하시고, 그리고 나서 메타 광고도 했다 그러면은 이어서 CPC 광고까지 하시면 돼요. 네, 방금 에릭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메타 광고나 CPC 광고 하는 법이나 전략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다음 영상으로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영상을 더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또 찐 유료급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